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검사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4명이 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같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이 접대를 받은 검사들 중에 누군가는 떨어뜨려서 깨졌다, 누군가는 잃어버렸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대놓고 교체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불기소 세트를 탄생시킨 사건이죠. 99만 9천원짜리 불기소 세트. 라임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던 전현직 검사 4명입니다. 한 명은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현직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2명은 기소가 되고 2명은 기소가 되질 않았어요. 기소된 2명은 전관 변호사 1명, 그리고 현직 검사 1명, 이렇게 2명인데 2명은 김영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하고 있는 100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기소가 된 거고, 나머지 현직 검사 2명은 그 접대받은 금액이 96만 2천원, 그래서 10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한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A씨의 경우에는 부부싸움으로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직 검사 B씨는 전화가 수십 통이 오는 바람에 이동하는 과정에 휴대전화가 떨어져서 깨졌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나머지 2명, 현직 검사 C씨의 경우에는 1차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머리가 복잡한 상태였는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교체했다는 바로 그 시점이 묘한 것이, 이 C씨가 1차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나흘 뒤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이틀 전에 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씨의 경우에는 1차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당시에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아니면 임의 제출을 요구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뜻밖의 검찰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봐주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자, 나머지 1명 D씨의 경우에도 업무상 민감한 정보를 다뤄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휴대전화를 바꿨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교체했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되질 않죠. 자, 이 휴대폰만 바꾼 게 아니고요. 이 중에 일부는 이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시점을 전후해서 다른 증거물도 인멸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 휴대전화 잃어버렸다고 하는 C검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있는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그리고 본인의 업무 일지도 일부 파쇄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대놓고 바꿨다라고 진술을 했던 D 검사의 경우에도 본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 시점에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이 4명은 모두가 다 접대받은 사실이 없다, 술접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대폰이라는 것은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바꾸고 누구는 깨졌고 누구는 잃어버렸고 이러면서 오히려 증거 인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소 안 돼요. 이 검사들 모두가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출신들입니다.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그 근거가 하나 더 확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일반인들이 수사를 앞두고 이렇게 휴대폰 바꾸고 교체하고 하나같이 그러고 있다면 구속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만약에 검찰이 스스로 수사한 것이 아니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다면 과연 뇌물죄가 아니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고 그 중에 또 2명은 아예 기소조차 안 되고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연장선상에서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확대하고 있죠. 당초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을 해놨던 사건을 다시 본청인 수원지검으로 재배당을 했고요. 그리고 수사검사도 5명으로 늘렸습니다. 단순히 출국금지 절차의 위법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같으면 검사 1명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5명으로 늘려놓고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 법무부 간부들, 그리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까지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절차상의 위법행위가 있으면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 뻔뻔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죠. 2년 전이죠. 2019년 3월에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었습니다. 그것도 금요일 밤에 자정 즈음에 출국을 시도했었죠. 이 비행기 티켓 미리 예매도 안 했어요. 현장에서 티켓팅을 하고요. 심지어는 대역을 동원해서 선글라스를 씌운 대역을 동원해서 심야에 이 한국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바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탑승 직전에 출국 금지가 돼서 무산이 됐죠. 자, 이때 김학의 씨가 가족들이 본인이 출국 금지가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다. 그래서 출국 금지가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출국을 시도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조력자가 있는 것 아니냐. 김학의 씨가 만약에 출국을 해서 들어오지 않았다면 범인이 도피한 거예요. 그럼 범인 도피를 도우려고 했던 누군가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법무부에서 조사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공익법무관 2명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결국에는 이 공익법무관 2명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에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 몇 장을 막 쥐고 흔들었죠.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법무부가 김학의 씨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넘게 불법적으로 뒤졌다.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사찰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 몇 장을 막 뒤흔들었는데 이 문서가 일반인이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접근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김학의 씨에 대한 출입국 기록 조회 자료 그리고 검사가 법무부에 보냈던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 이런 자료들을 쥐고 흔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무상 기록이었던 겁니다. 이거 누군가 유출한 거 아닙니까? 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2019년 당시에 조사나 수사에 참여를 했던 법무부 또는 검찰, 안양지청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나 접근 가능한 거지 아무나 접근 가능한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 중에 누군가가 야당 의원에게 이거를 제공하고 유출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죠. 자,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법률 대변인인 김한규 변호사는 이 사건이 법무부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청와대까지 치려고 할 거다. 우선 법무부를 대상으로는 긴급 출국 금지를 사후적으로 승인을 했는데 이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안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지시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면서 청와대를 압박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가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법무부 편에 서서 자신에게 불리한 조사나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를 찍어내기 위해서 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통령 턱 밑에 칼을 들이대기 위해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도대체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